네, 윤 선생 ETF 교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슈 앤 아이디어로 가져오셨어요. IMF 경제 성장 전망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보자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또 그렇고 이제 주요 기관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기관들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그때그때 또 발표를 해요. IMF 역시 분기 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 중순쯤에 또 리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IMF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별로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분기 자료는 이제 4월 11일 그때 발간이 됐었고요. 네. 조금 이제 지난 자료긴 하지만 그러네요.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주요 내용들 좀 네. 먼저 정리를 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선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전망치를 좀 하향을 네. 또 했어요. 이제 2023년 전체 전망을 2.9%에서 2.8%로 소폭 하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험난한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을 네. 했습니다. 어떤 고인플레이션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기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최근에 또 은행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됐고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좀 굉장히 험난한 회복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 조금 언급을 했었고요. 뭐 물론 이런 뭐 경제 전망치 변동이 뭐 개별 국가도 그렇지만 뭐 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어떤 뭐 환율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경제 동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치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좀 변동이 됐고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건 좀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전체 보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올해 2.9%에서 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또 전망이 세부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뭐 IMF는 뭐 권역별로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권역별로도 제공을 하고 네. 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별로도 네.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IMF에서 제공하는 뭐 주요 권역별, 국가별 내용을 좀 정리를 네. 했어요. 조금 이제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 네. 좀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 좀 필터링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꼽았습니다. 이제 5% 이상 고성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 관련해서는 뭐 아시아 이머징 그리고 중국, 인도가 네.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2023년에 글로벌 전망치는 하향이 됐지만 오히려 좀 전망치가 좀 상향이 된 국가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진국, 미국, 유럽, 이탈리아라든가 뭐 멕시코, 사우디 이런 네. 국가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옆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해당 권역이라든가 국가. 그리고 네. 여기에 관련된 ETF들을 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자료 참고하셔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후에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발표됩니다만 그 안에서 주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고르신 부분은 5%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 일단 좀 꼽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전망치는 하향됩니다만 반대로 상향됐던 그렇죠. 국가 네. 번역 또 골라주셨어요. 이거 보고 저희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우선 뭐 보고서 내용 자체는 사실 암울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네. 어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지속되고 있고 뭐 은행권 문제도 새롭게 나타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또 한 가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분전화입니다. 네. 기존의 어떤 우리가 세계화 체제 내에서 이제 정말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분업 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권역별로라든가 혹은 이제 정치 공동체별로 계속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다라는 있죠. 거죠. 네. 그래서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뭐 IMF가 좀 주요하게 제시한 게 바로 오른쪽 차트예요. 네. 여기서 파란색으로 나타난 것이 이 지정학적인 거리,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친하다고 느끼라든가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빨간색이 이 지리적 거리입니다. 보시면 이 지리적 거리 자체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어떤 FDI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정학적 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단순히 거리에 가깝고 멀고 내지는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보다는 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제 가깝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IMF에서는 좀 문제다라고 네.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분절화 어떤 수혜를 보는 국가도 좀 존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를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미국의 총 무역 상위입니다. 수출 수입 합한 네. 국가 변화를 좀 살펴봤고요. 2016년, 2019년, 2022년 좀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멕시코 혹은 베트남 혹은 뭐 인도 네. 이런 국가들 좀 꼽을 수가 있을 텐데 2016년을 일단 기준으로 잡은 것은 트럼프 취임 직전이기 때문에였어요. 네. 그래서 2016년만 하더라도 이 중국이 교역량 측면에서는 1위였었죠. 그러던 것이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점점 순위가 좀 낮아지는 밀리네요. 모습 좀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멕시코는 대표적인 이제 어떤 니어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인도 역시도 보시면 평균치 이상으로 좀 계속해서 교역량이 늘어나는 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절화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비용이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렇죠. 비용이 증가할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개별 국가 단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보는 국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멕시코라든가 어떤 뭐 인도라든가 인도. 혹은 뭐 한국도 좀 포함이 되겠죠. 네. 이런 국가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IMF가 지적한 큰 위협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절화이다. 이건 이제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야겠죠. 그로 인해 수혜를 보는 국가들을 추려봤고, 뭐 멕시코 또 뭐 인도 같은 국가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저희가 주요 전망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던 고성장,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전망치 하향과 반대로 전망치 상향되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뭐 전망치 상향된 선진국의 어떤 전망치를 이제 끌어올린 국가 중 네. 대표적인 국가를 좀 미국으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화면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전망치가 이제 조금씩은 상향되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관련된 이제 ETF로는 이제 미국 주식 전반을 담고 있는 티커로 이제 VTI 티커를 가진 ETF가 네.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크게 벤치마크로 보고 있는 뭐 세계 지수, 글로벌 지수랑은 크게 뭐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그러네요. 보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권역이 바로 유럽이고요. 바로 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작년 10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이제 2023년 전망치가 조금씩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전망치가 급격하게 이제 빠졌다가 조금씩 이제 상향되는 모습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주가 역시도 이제 작년 10월 저점 찍고 역시나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좀 상향되는 모습도 네.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나라는 이제 멕시코입니다. 대표적인 이런 이제 분자라의 수혜 국가로 좀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전망치가 하향되다가 조금씩은 이제 상향되는 모습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제 작년 10월 기점을 했을 때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좀 크게 그러네요. 상회를 하는 모습 역시나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보실 나라는 이제 5% 이상 고성장 국가 중에 이제 인도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전망치는 조금씩은 이제 빠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나 이제 연초에 그 아다니 그룹으로 대표되는 네. 이 회계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많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어떤 성장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5%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저희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뭐 생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옮기고 인도로 있죠. 옮기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여전히 좀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국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IMF 성장 전망 그 안에 들어있는 투자 포인트 국가별로 좀 나눠서 짚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저희 이제 링크에 달아드리는 그 보고서 따라가시면 어떤 ETF들이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금 흐름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뭐 자금 유입 자체는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전체적으로 2억 달러 정도밖에 그래요. 유입이 안 됐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뭐 미국 대형 성장주 네. 관련해서 23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고요. 이외에는 뭐 배당 커버드 콜 혹은 이제 미국 국채 단기물에도 역시나 자금 유입이 관찰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금 유입 대신에 이제 빠진 유출. 쪽, 유출된 네. 쪽 좀 살펴보면 어떤 미국 대형주라든가 혹은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관련해서 좀 자금 유출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상승과 하락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랐던 것들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 우라늄이라든가 마리화나 뭐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이제 뭐 IMF 관련해서도 좀 자료를 정리하긴 했지만 개별 국가들이 좀 최근에 어떤 신고가를 친다든가 등락률 상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이제 설탕 선물 ETF가 8% 네. 가량 상승을 했어요. 이외에도 또 우라늄 채굴이라든가 혹은 이제 비트코인 선물 관련된 ETF들 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형으로 주식형. 좀 넘어가 보면 개별 국가들이 좀 다 많습니다. 개별 국가네요? 네, 뭐 브라질 소형주라든가 필리핀 혹은 인도 니프티 50 대형주 동일 가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네. ETF도 역시나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축소되는 국면에서 개별 국가들 좀 치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했던 건 어떤 것들인지 바로 키워드로 좀 확인해 보죠. 네, 하락 키워드 좀 살펴보면 어떤 튀르키가 좀 하락률 상위 올랐고요. 네. 이외에도 좀 중소형 기술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률이 높았어요. 네. 뭐 바로 이제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어떤 이제 튀르키 ETF가 7% 정도 하락을 보였고 네. 이외에도 태양광 혹은 뭐 사이버 보안, 반도체 관련된 ETF들 하락이 하락률 상위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소형 기술 관련된 네, 것들 네. 역시나 하락률이 높았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동향부터 체크하죠. 네, 우선 한국 시장 자금 유입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 그래요? 보였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한 5,200억 원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 멀티에셋, 네. 어떤 금리물이라든가 이런 좀 멀티에셋이라든가 혹은 ESG 테마, 2차 전지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2차 전지 테마 ESG 쪽으로도 한 2,500억 정도 자금 유입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좀 유출까지도 좀 살펴보면 네. 이게 좀 자금 유입이 좀 많았구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게 대형주 인버스에서 2,700억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중소형주 인버스에서도 한 1,000억 가량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인버스에서. 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 어떤 정방향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러네요. 한 3,700억 정도 좀 네, 순이익이 네. 더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요거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분위기 탔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키워드부터 꼽아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 일단 해외 테마들이 좀 많았고요. 이외에도 이제 국내 지수로 좀 들어오게 되면 K-팝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네. 역시나 좀 순위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한국 미디어 산업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K-팝 미디어 산업 ETF입니다. 4% 가량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도 이제 미국 테크 탑10이라든가 혹은 이제 인도 니프티 네. 50 대형주 지수 ETF가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메타버스도 오랜만에 보이네요. 상승 네. 키워드에서. 하락 키워드 바로 이어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하락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네.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많았어요. 이제 친환경 매출 기업 관련된 ETF가 7%대 하락,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6.5% 정도 하락을 네.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친환경 역시도 6% 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간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할까요? 네. 우선 미국에서는 이 대형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오히려 소형 성장에서는 하락을 보이면서 좀 차별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네.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IMF 경제 성장 전망 이거 보고 따로 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겠지만 어떤 개별국 동향도 좀 같이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시장을 많이 공부하고 들여다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 같이 가는 건 분명히 아니고 가는 것들만 가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윤지용 선임연구위원이 내주시는 자료 또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윤 선생 ETF 교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